안녕하십니까, 문영석 강사입니다. 자, 2023년 대비 동행 6기 생활규칙 안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엄격한 출결 관리라든지 시간 관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합격을 최대한 앞당겨 보겠습니다. 자, 출결 관리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언급을 하면 당연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출석 체크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 10분 전까지 출결 체크를 마치셔야 됩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은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월, 화, 수요일을 제외하고 월, 화, 목, 금 같은 경우에는 아침 특강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수업 시간 10분 전이라는 표현은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은 아침 특강이 있기 전 10분 전까지 출결을 마치셔야 되고요. 아침 특강 수업이 없는 경우에는 10분 전까지 오셔가지고 출석 체크를 마치시면 됩니다. 퇴석 체크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0시까지는 일단 자리를 지키셔야 되고요. 하단에 가시면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실무자분들하고 상담을 통해 가지고 좀 유동적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각 순환별로 캘린더를 나눠 드릴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크 방법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는 출결 체크를 엄격하게 해가지고 벌점을 부여를 합니다. 근데 예년에 비해서 달라진 점이 있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 무단결석 2점, 그리고 지각이라든지 자기 마음대로 빠지는 경우, 조퇴를 하는 경우에는 벌점이 각각 1점씩 부여가 되었고, 순환별로 벌점이 6점이 되는 경우에는 그냥 자동적으로 강제 환불 조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점이 아니라 4점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출결 체크 자체를 예년보다 좀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강제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번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실무자님, 이번 한 번만 예외를 두십시오. 이러한 부분들은 용인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제 환불된다는 점 유념을 좀 해주시고요.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기 출결 시간이 당연히 있는데 예외적으로 원거리 통학이다, 아니면 저는 건강상에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하고 싶습니다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7층 데스크에 방문을 하시면 실무자분이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유동적으로 변경을 해줄 거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비정기 출결에 대한 특이사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회성으로 있어서 학원을 빠지게 되는 경우에 사유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전에 소명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사후에 소명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사전 소명 같은 경우에는 미리 빠지기 전에 미리 소명을 하고 빠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소명 자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폭넓게 사전 소명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벌점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리 빠져놓고 나온 다음에 나중에 와가지고 이러한 소명 같은 경우에는 사전 소명과는 다르게 엄격한 소명 자료를 요구합니다. 결석을 한 이유에 대해서 소명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을 해야지만 벌점을 부과받지 않는다는 점 주의를 해주시고, 강의실 이용 시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입실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6시 30분부터 시작이 될 거고요. 그리고 출결 체크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분 전까지 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초반에는 잘 지키세요. 이제 나중에 3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고 막판에 갈수록 체력도 좀 딸리고 힘이 들다 보니까 확 찍어 오시는 경우들 많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땀은 나지, 집중은 안 되지, 수업이 바로 시작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만큼이라도 좀 여유 있게 출결을 잘 지켜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강의 같은 경우에는 아침 특강이 있는 경우에 8시 30분부터 진행이 되고요. 오전 강의는 13시 20분까지입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을 가지고요. 오후 강의는 14시 20분부터 16시 20분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저녁 드시고 강제 자율학습 시간을 가질 거고, 이 시간대는 그날 공부했던 내용을, 어려웠던 부분 그날 학습했던 내용들을 교수님한테 질문을 하시면 교수님들이 가려운 부분을 잘 긁어줄 거예요. 그리고 퇴실은 원칙적으로 22시다.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9시부터 그리고 오후 9시까지 그냥 빈자리에 앉아가지고 보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공부하지 못했던 것들, 정리하지 못했던 것들을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강의실 이용은 당연히
자율적으로 선착순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부분은 읽어보시고요. 방역 수칙. 그래서 정책적인 기조 자체가 어떻게 변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마스크 착용은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미착용 시에는 출입될 수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책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마스크 착용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변경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동영상 강의 신청에 대한 문제로 내려가 봅시다. 자, 결석을 하실 때도 있고 지각하실 때도 있겠죠. 조퇴하는 경우도 있고 기타 등등 그러한 부분들은 해당 강의 부분을 열어달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따로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상을 신청할 것인가? 7층에 가시면 복습 동영상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서를 이용하셔가지고 평일 같은 경우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신청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당연히 실무자가 없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 미리 좀 숙지를 해주시면 좋겠다. 한 과목당 1회 결강 시 연속된 날짜로서 2일까지 신청이 되고요. 만약에 2일 이상 보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 상담을 통해 가지고 예외적으로 복습 동영상을 신청해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복습 동영상을 신청해 가지고 다른 분들하고 불법적으로 공유를 한다든지 또는 양도를 한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정말 이유 불문하고 바로 강제 환불 조치 취하겠습니다. 실제로 불법 공유를 하다가 걸려가지고 강제 환불 조치가 된 사례도 있었고요. 따라서 좀 주의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린다. 강의 자료 수령에 대한 부분인데, 원칙적으로 당일 자료 같은 경우에는 강의실 입구에 그날 이루어졌던 강의에 대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고, 그런데 가끔씩 자료가 없는 경우가 아주 가끔씩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7층 데스크에 내려가셔가지고 제가 오늘 자료를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바로 데스크에서 나눠줄 거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다만 이전 자료 같은 경우에는 강의실 입구에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역시 7층 데스크에 내려가셔가지고 복습 동영상과 마찬가지로 자료를 신청한다는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일에 수령을 하셔가지고 자료를 보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부분 역시 같다. 소음 유발 등에 대한 금지, 참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이야 시스템이 거의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소음에 대한 부분 때문에 클레임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가 의도치 않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는 옆에 있는 학생들하고 소담을 나눈다든지 이런 경우가 가끔씩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화는 절대적으로 금지입니다. 7층이든 8층이든 9층이든 강의실, 복도, 화장실, 휴게실 등지에서 다른 수강생들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별도의 소음 등을 유발하게 되는 경우에는 바로 강제 환불 조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의 및 자습 중에 소음 유발,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말자.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1번, 펜 등 필기구 놓는 소리를 주의를 하자. 여러분들이 왜 이 부분에 집중을 하셔야 되냐면, 사람마다 공부하는 습관이 조금씩 달라요. 배려심이 좀 많은 학생들은 펜을 쓰고 아주 조심스럽게 가지런하게 책상에 올려놓아요. 근데 어떤 학우분들은 반대예요. 전혀 주변에 있는 것들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펜을 쓰고 그냥 책상에 툭 이렇게 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옆에 있는 학우분들은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지런히 좀 조심스럽게 얹어둔다든지 소리를 줄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색 펜을 쓰시는 분들 있죠. 그럼 어떤 소리가 나요? 이런 소리가 계속 나겠죠. 검정색 썼다가 파란색 썼다가 빨간색 썼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주변에 같이 공부하는 학우분들의 집중력을 흐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유발을 금지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조심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린다. 습관적으로 헛기침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습관적으로 다리를 떨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습관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발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스스로 인지를 하시고 자각을 하시고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실 내 키보드라든지 마우스 사용은 당연히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컴퓨터 사용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동영상 수강 강의 시에 이어폰 음량을 줄여주십시오.
물론 이러한 경우도 자기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는 좀 크게 듣는 것에 익숙해가지고 볼륨을 또 높여서 듣는 경우가 있는데 생각보다 그 음량 자체가 크다 보니까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자신은 인지를 못하죠. 왜? 이어폰을 끼고 있으니까. 그런데 한번 빼보면 느낌이 오거든요. 아, 이 정도면 다른 사람이 들을 수도 있겠구나. 불편을 느낄 수도 있겠구나.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일단 꽂기 전에 한번 느껴보시고요. 그러면 꽂고 수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클레임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볼륨 자체를 낮추어가지고 시청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의실 온도 유지. 자, 하절기하고 동절기가 있는데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22도에서 25도 상간 내에서 온도 조절을 할 거고요.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19도에서 23도 내외에서 온도 조절을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히터라든지 또는 냉방기에 대한 문제가 자리를 앉다 보면 자기 발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훨씬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는 나는 추울 거고 어떤 경우는 나는 더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온도에 중점을 맞추는 것이지 개인적인 요구사항에 중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춥다 그러면 덮개를 가져온다든지 담요를 가지고 온다든지 또는 겉옷을 가지고 온다든지 자기 스스로 선호도에 맞게끔 조금 온도 조절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너무 춥습니다. 그러니까 온도를 높여주세요. 실무자님, 저는 너무 덥습니다. 온도를 내려주세요. 이런 개인적인 요구는 원칙적으로 들어드리지 않습니다. 질문 관련 저희 학원은 상주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까지 법원직 1등 학원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 질문에 앞서서 일단 먼저 수험생들이 고민을 먼저 해보세요. 이 말이 뭐냐면 지금까지 수백 명, 아니 수천 명 이상의 수험생들의 상담과 질문을 받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A라는 친구는 오늘 공부했던 부분을 자기 스스로가 복습하는 과정에 고민을 한 역력한 티가 나요. 또는 B라는 학우분은 대뜸 와가지고 맥락이 없어요. 선생님, 이거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질문을 하시기 전에는 그리고 상담을 하시기 전에는 좀 더 구체화 시켜가지고 질문을 하시기 위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시고 복습을 하시고 질문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쉬는 시간에 있어서는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질문 받는 거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수험생들이 너무 많아요. 실강에 수백 명이 앉아 있습니다. 물론 그 수백 명이 전체 질문을 하시는 건 아니지만 쉬는 시간 10분 동안 한 두세 명만 와가지고 질문을 해버리면 강사인지라 사람인지라 잠깐 10분이라도 앉고 숨을 돌리고 들어가야지만 강의의 질이 좋아질 수 있는 건데 한 명 질문 받고 두 명 질문 받고 세 명 질문 받는 순간 또 바로 두 번째 시간 올라가야 돼요.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죠.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강사도.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나은 강의를 위해서라도 쉬는 시간대는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주 시간표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한다든지 또는 상주 시간대 질문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카페가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김동진 법원팀을 검색을 하시고 카페에 질문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리막. 한 4순환, 5순환 되면 자리막기에 대한 부분은 강조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특히 1순환, 2순환 때 수험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의욕이 워낙 높다 보니까 좋은 자리, 앞자리를 맡기 위해서 자리를 맡아둔다든지 또는 좋은 자리를 맡기 위해서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애초부터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당연히 1인 1책상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기가 짐이 있다고 옆에다가 둔다든지 또는 옆자리를 맡아둔다든지 이러한 행위는 배려심이 전혀 없는 분들이에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 법원직 공부하지 마세요. 어떻게 법원에서 공부하실 분들이 그런 사고를 가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빈자리 이용 시에 타인이 착성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자리를 비워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앉을 자리까지만 맞는 것이 허용되지 다른 사람의 자리를 맡아둔다든지 또는 비어있는 좌석에다가 자기의 짐을 올려두는 행위는 불가하다는 점 명심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타 사항들 강의 진행 중에 출입,
그리고 이동 금지. 가끔씩 제가 강의를 막 하고 있는데 불쑥 일어나가지고 스탠드 책상으로 간다든지, 제가 강의를 막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신들린 듯이 막 폭주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캔을 딴다든지, 갑자기 초콜릿을 뿌치직 까버린다든지. 저도 갑자기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도 있겠지만 옆에 공부를 하고 있는 학우분들의 집중력도 흐트러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방해를 최소화하는 상관에서 조심스럽게 부득이한 경우에 있어서 퇴실이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재입실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휴식 시간마다 환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음식물 반입, 지식 절대 안 됩니다. 특히 냄새가 나는 것들 절대 안 되고요. 냄새가 나지 않는 물, 그리고 커피, 음료 외에 음식물도 반입 및 지식이 안 됩니다. 그리고 흡연자분들 당부를 드리는 이유는 하필이면 이게 뭐 좋다고 해야 될지 나쁘다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학원 바로 앞에 흡연 부스가 있습니다. 담배를 피기에는 좀 편안한 환경이긴 한데 담배를 피고 오시더라도 적어도 뭐 가글을 좀 하신다든지, 그리고 화장실 가셔가지고 비누칠을 하신다든지, 또는 뭐 탈취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뿌리셔가지고 몸에 배어있는 냄새라든지 또는 입에 배어있는 잔향 자체를 좀 없애시고 난 다음에 강의실로 들어와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흡연자분들 아시잖아요. 자기는 잘 인지를 못해요.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근처에 앉아있는 학우분들은 엄청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물함 이외에 보관은 금지가 됩니다. 따라서 퇴실을 하실 때는 자기 자리에 올려져 있던 개인 물품을 모두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사물함에 넣어 두셔야 되지, 그 다음날 자리를 맡기 위해서 또는 그 다음날의 개인적인 편의를 위해서 개인 물품을 퇴실하실 때 그대로 올려두시면 안 됩니다. 불시에 그냥 버려버릴 거예요. 따라서 사물함, 가방, 주변 사물함에 불편이 없도록 주의를 해두시고, 강의실 내 시설물 임의적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들, 이러한 생활 규칙, 우리가 해야 될 규범들이 애초부터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개인의 편의를 위해서 조작을 한다든지 이동은 철저하게 금지가 되어야 됩니다. 콘센트 사용도 금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수험생들 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아주 가끔씩 있습니다. 아주 가끔씩. 이러한 경우에는 서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데스크에 내려가셔가지고 실무자분들한테 상담을 좀 하시거나 또는 선생님을 찾아가셔가지고 고충사항을 털어놓으시거나 아니면 서로 간에 대화나 쪽지로 원만하게 해결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생활규칙, 미규정사항, 학원시설 이용자 간에 대한 안정, 다수의 학습 환경에 대한 조성,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결정을 할 것이다. 뭐 이러한 부분들은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들이고요. 강제 환불 조치, 생활규칙을 3회 이상 위반하게 되면 바로 즉시 강제 환불 조치가 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 동일한 생활규칙을 2회 이상 위반하게 되었을 때 강제 환불 조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부분, 학원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즉시 강제 환불 조치가 될 수가 있다. 선생님, 너무 애매모호한 표현 아닙니까? 물론 뭐 애매모호한 표현일 수도 있죠. 원래 법학이 그렇지 않습니까? 형법에서도 침해범이 있고 위헌범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런 부분을 떠나서 솔직히 사람이 300명, 400명이 있어도 생활규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학생들을 법원에 보내는 게 악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발 실강을 오실 때는 내가 정말 1년 안에 합격할 수 있다. 정말 이 학원 통제 아래에서 선생님이나 실무자들이 시키는 범위 내에서 내가 생활규칙을 잘 지켜가지고 합격을 해야지,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만 동행 6기에 참석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생활규칙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6기도 올해 5기와 마찬가지로 합격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